454페이지부터 공동저당이 나오는데요. 이 공동저당은 우리 시험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우리 교재도 진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죠. 복잡할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뭐죠? 단순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교재는 안 읽어볼 거고요.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고 연습을 좀 해보죠.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이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동시에 배당한다는 말은 다 한꺼번에 경매에서 배당한다는 말이고요. 일시 배당한다는 말은 따로따로 경매에서 배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선택을 했어요. 동시 배당 시입니다. 동시 배당을 한 경우에는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가액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냐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래도 부족액이 있으면 돈이 모자라면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시배당입니다. 따로따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첫째, 전액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전액을 다 배당받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차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냥 피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항상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위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가 전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동시 배당할 것인지 일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을 배당하고요. 일시 배당 시는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요. 대위 목적물이 누구 거면요?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하지 못합니까? 대위하지 못합니다. 다 적으셨죠?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공동저당입니다. 이때 을은 A만 경매할지 아니면 A와 B를 다 경매할지
동시에 해당할지 20에 해당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이라면 동시에 해당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3억이 나오죠. 근데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이니까 어디에서 얼마를 받아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그 말은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말이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밑에 깔아요. 1 더하기 2는 몇이죠? 3이죠. 깔면 A에서는 3분의 1, 5천만 원을 받아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을 받아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도 맨날 어렵다 그래요. 엉뚱한 생각을 하셔서. 근데 만약에 요 A가 B가 모두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라 B가 병소유, 물상 보증일 소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해요. 따라서 A에서 1억 원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게 되고요. 얼마가 모자라죠? 5천 원. 부존액이 존재하니까 B에서 얼마를 받아갑니까?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뭐 하는 경우에죠? 동시 배당하는 경우죠. 끝났죠? 근데 만약에 20 배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A에서 1억이 나오면 A만 경매했으니까 1억 다 가져가고요. B에서 2억이 나오면 1억 5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 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한번 생각해 보죠. A 부동산에서 1순위가 을이고요. 2순위가 정이다라고 할게요. 줄게요. 그럼 만약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3분의 1 얼마만 가져가요? 5천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1억에서 5천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5천이죠. 따라서 정은 을의 동시 배당을 선택해주면 5천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 을이 A만 경매했어요. 20 배당을 선택하면 1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은 받을 돈이 뭐가 돼요? 빵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 행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20배당에서 빵원이 되면 저는 5천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을 B에 대한 권리를 뭐 해서요? 대위해서. 을의 권리를 뭐 해서요? 대의 행사해서 5천만 원 어디서 받게 되는 거죠? B에서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을 선택하면 정은 5천만 원을 A에서 받고요. 20 배당을 을이 선택하면 5천만 원을 어디서요? B에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의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요 B 부동산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라면 대의 목적물이 누구 거면요?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하지 못합니까? 대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은 5천만 원을 뭐 하게 돼요? 손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이런 게 배우셨죠. 공동저당이라는 취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게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동저당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정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돼요. 왜요? 모르고 돈 빌렸다가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공동저당이면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뭐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저당이면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죠? 시험에는요, 다 나오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요것만 나오고 있어요. 동시배당 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분담액이 결정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예상한다면, 요거까지 나올 거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뭐예요?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부족액이 있으면 누구 거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는 것까지 나올 거고요. 우리 교재 올해 시험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와 있네요. 457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예요?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으면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중간에 풀다가 민법 뒤에 나오는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시간 잡아먹어서. 보시면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결국은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인가요? 얼마요? 5천만 원인가요? 그죠?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X토지에 대해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Y토지에 대해 병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에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 갑에게 배당된 후 잠깐만 문제가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작년 문제 아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은 X토지에 대한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그러면 X토지의 1순위가 누가 했어요? 갑이 있고 2순위가 누가 했어요? 정이 있다는 얘기. 병인가? 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3천만 원의 지금 제가 지금 잘못 읽었구나. 그죠? 요 Y가 누구 거죠? 병 거죠. 그죠? 병 거,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작년도 문제는 아닙니다. 갑의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한 피담보 채권 5천만 원 1번 공동저당권이니까 요 Y가 누구 거죠? 병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 부동산의 1순위가 누구냐면 갑이고 2순위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가 있다는 얘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뭐죠?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20배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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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갑만 뭐 했어요? 변제해서 갑이 얼마를 죄송합니다. 그죠? 얼마를 받았습니까? X에서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을 다 가져갔죠. 그러면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대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거죠. 20배당을 해서 전액 배당을 하면 대의 목적물이 누구 거면요?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의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요 정은 Y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대의할 수가 없으니까 정은 뭘 못 받아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Y 토지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문제가 자, Y토지가 뭐죠? 경매됐습니다. 그죠?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돼서 지금 갑이 지금 여기서 얼마 받았습니까? 5천만 원을 다 받았죠. 지금 Y토지가 얼마짜리인가요? 그러네. 그죠? 그냥 5천만 원짜리인 것 같아. 그죠? 5천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X토지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경막돼 가지고 매각대 준 4천만 원이 배당받네요. 그죠? 뭐가요? 4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배당받는데 지금 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요? 무가. 그죠? 그죠? 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요?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제를 처음에 분석 잘못해가지고. 자, 일단 갑이 Y토지만 경매했죠?
20회상에서 5천만 원을 다 가져갔죠. 그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의 행사하겠죠. 그죠? 따라서 무는 요 3천만 원을 이제는 Y에서 받는 게 아니라 뭐에서 받아요? X에서 받아야 되므로 답은 뭐죠?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다시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다시 한 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갑이 을에게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X 부동산과 Y 부동산의 뭐죠?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X 부동산이 얼마짜리입니까? 4천만 원짜리고 Y 부동산이 얼마요? 5천만 원짜리고 X 부동산의 뭐죠? 갑이 뭐죠? 1순위. 2순위가 정이고 Y 부동산의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순위가 뭐죠? 무입니다. 주의할 것은 Y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병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데 지금 갑이 뭐만 이시경매에 있어요? Y만. 그래서 요 갑이 요 Y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기 때문에 무는 Y 부동산에 받을 돈은 없잖아요. 이럴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예요? 대의 행사하기 때문에 요 무가 X 부동산에 대해서는 1순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갑의 권리를 뭐예요? 대의 행사니까. 따라서 무가 받아야 될 3천만 원을 어디에서 다 받게 돼요? X에서 다 받기 때문에 답은 뭐죠? 3천만 원에서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골랐지.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죠? 나중에 한번 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47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법이 나오죠. 일단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의 의의가 나오는데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그래서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계약자의 원칙과 제한에서 1. 계약자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하단에 보시면 내용해가지고 기억, 체결의 자유가 나오죠. 뭐 이런 얘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 이게 뭐예요? 체결의 자유인 거죠. 갑이 팔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했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 이게 뭐죠? 니은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죠. 을에게 팔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매매 대금은 누구하고요? 갑과 을이 결정하는 거죠. 1억에 매매 계약할지 2억에 매매 계약할지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내용 결정의 자유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 계약하기로 했다면 꼭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을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뭐 구두로 계약까지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갑과 을의 마음이다. 이게 뭐죠? 방식의 자유가 되는 거죠. 메모가 필요한데요. 내용 결정의 자유 맨 밑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계약
계약법, 임의규정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두세요. 자, 내용 결정의 자유라는 말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계약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내용 결정의 자유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의 자유라는 말 속에서 계약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뭐가 돼요? 임의 규정이 되고요. 우측에 또 방식의 자유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불요식행위. 우리 민법은요 시험 범위 안에서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예요. 방식의 자유 때문에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 시간에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입표예요. 자, 이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랍니다. 계약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474페이지 오시면 계약과 약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약관이라는 것이 끼어들지 않는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래에서는 대단히 뭐죠? 중요한 거고요. 교재가 477페이지까지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범위 좀 벗어난 게 있습니다. 교재가. 특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 서설, 약관의 의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통 거래 약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하나 메모하자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 이런 말을 좀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LG 사기로 결심했는데 LG 거 살까 삼성 거 살까 누구 마음이냐면 제 마음이죠. 상대방 선택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후부터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약관이 뭐냐면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점,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는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에서 약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가끔 나오는데 판단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수를 상대하는지 미리 작성하는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운영 회칙이 약관이냐? 골프장 운영 회칙은 물론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 받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약관이다. 그래서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 다음에 뭐가 돼요? 약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계약이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왜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관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회원 가입하거나 그럴 때 꼭 뭐가 나오죠? 약관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동의함이라고 클릭해야죠. 안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위장을 하느냐. 그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터넷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거래소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야 효과가 생긴다.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또는 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보여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외부인 뭐예요? 승낙을 받든지. 승낙받기 어렵다면 그 약관을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줘야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자동차 보험 약관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전에 CD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시면 환장합니다. 막 1조, 2조, 3조 막 뒷부분 가면 별표 1, 별표 4 막 이래가지고 민법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왜 보내주느냐? 읽기를 기대하고요? 아니에요. 어차피 보험회사는 약관을 여러분들한테 명백히 뭐 하면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면 읽든 안 읽든 그 약관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뭐든 반드시 뭐 하는 거죠?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또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죠?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되는 경우. 첫째, 정형적, 대량적 거래입니다.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가스를 공급받는 것 같은 정형적, 대량적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을 명시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면서 약관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학원에 약관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명시 설명 안 해주는 거죠? 면제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학원은요,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관적으로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만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은 뭐가 면제가 되냐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에 분쟁이 있으면 약관을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 봐야 됩니다. 약관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별개의 원칙이 필요한데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 차별하면 안 돼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준다. 통일적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쌍방 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약관 다른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조항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 약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면책조항이라는 것이 있죠.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요.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 가입할 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고지하면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 조카가 보험 가입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운전자로 작은 아버지를 고지하면 작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뭐죠? 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허위 고지했다가 보험사고 나가면 보험 처리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보험 가입자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운전한다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죠. 그죠? 주로 운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운전하는 게 주로 운전하는 거냐? 아니면 1년에 몰아가지고 한 달 동안 운전하면 주로 운전하는 거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리하게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연령으로 끊죠. 그죠? 몇 세 이상 운전 특약 해가지고 나이를 끊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면책 조항은 또 축소 해석한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무면허 운전하면은 보험 처리 못 받거든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 못 받는다는 면책 조항은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축소, 좁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도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면책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 축소 해석의 원칙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5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 봤더니 불공정해요. 사업 쪽에는 지나치게 유리하고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조항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부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157조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일부분의 조항이 무효면 그 해당 부분만, 그 조항만 무효가 되지 전체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도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너무 꼼꼼하게 읽어보지 마세요. 그죠?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77페이지 하단에 계약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